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이에요. 지금 미국 마이애미에 살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여기 마이애미에서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게 아닐까 했어요. 75살에 무슨 바람이냐 그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가 본 게 맞았고 느낀 게 맞았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신호는 벌써 1년 전부터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마이애미로 온 지는 3년 됐어요.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미국 이민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큰딸이 LA에 있긴 하지만 마이애미는 왜 가냐고 물어봤더니 날씨가 좋고 한인들도 많고 집값도 캘리포니아보다 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살이가 좋았는데 남편이 너무 가고 싶어 해서 따라왔어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그분 뜻을 거슬러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막상 와보니까 한국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언어도 문제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뭔가 갑갑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여기 와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한인의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골프도 배우고 매일 바깥 나들이를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TV 보고 요리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 있는 날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항상 피곤해하시고 짜증도 많이 내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20년 젊어진 것처럼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에서는 평생 정장 아니면 추리닝만 입고 다니셨는데 여기서는 컬러풀한 셔츠도 사시고 심지어 향수까지 쓰기 시작하셨어요. 향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게 첫 번째 신호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외출하려고 하는데 뭔가 다른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수 쓰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거? 한인회에서 누가 선물로 줘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나이 들어서 멋부리시는구나, 좋은 일이지 뭐 이런 생각이었죠. 두 번째는 핸드폰이었어요. 평생 핸드폰에 관심도 없으시던 분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바꾸시더라고요. 그것도 최신형으로요. 이렇게 비싼 걸 왜 사세요? 했더니 여기서는 영어 번역도 해야 하고 지도도 봐야 하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여기서는 핸드폰이 없으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핸드폰을 화장실에까지 가져가신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그냥 놔두고 다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손에서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머리맡에 두시고요. 한 번은 핸드폰을 왜 그렇게 끼고 사세요? 하고 농담조로 물어봤더니 나이 먹으면 깜빡깜빡해서 어디 뒀는지 모르잖아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의심 같은 건 안 했어요. 75살에 무슨 바람이냐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게다가 저희는 5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물론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변화가 더 확실해진 건 작년 가을부터였어요. 남편이 한인회에서 댄스 강습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일주일에 3번씩이나요. 댄스요? 그런 거 왜 배우세요? 했더니 운동도 되고 사교도 되고 좋잖아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가자고 했더니 너는 무릎 아프잖아. 나도 처음에는 쑥스럽고 그러니까 혼자 좀 다녀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보내드렸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이면 나가셨다가 밤 10시쯤 들어오시곤 했어요. 들어오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콧노래도 부르시고 저한테도 평소보다 상냥하게 대해주시고요. 어떠세요? 재미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재미있어. 운동도 되고 하시면서 댄스 동작도 보여주시고 그러셨어요. 댄스를 배우신 지 2달쯤 지났을 때였나 한 번은 저도 한번 구경 가보면 안 될까요?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직은 초보자들이라 볼 게 없어. 좀 더 익숙해지면 가족 초청 파티 같은 것도 있을 거야 하시더라고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댄스 구경하는데 뭐가 그렇게 쑥스럽다는 건지. 결정적인 순간은 올해 2월이었어요. 그날따라 남편이 댄스 가시기 전에 샤워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운동하고 와서 씻으셨거든요. 그리고 옷도 평상시보다 더 신경 써서 입으시고 향수도 평소보다 많이 뿌리시더라고요. 현관에서 신발 신으시는데 마치 데이트 나가는 젊은 사람 같은 설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오셨어요. 11시가 넘어서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댄스 끝나고 다 같이 커피 마셨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커피 냄새는 안 나고 오히려 술 냄새가 났어요. 술 드셨어요? 했더니 커피에 베일리스 좀 넣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댄스 배우러 가시는데 왜 그렇게 차려입고 가실까? 댄스가 그렇게 즐거우시면 저도 같이 하자고 하실 법한데 왜 그렇게 혼자 하시려고 하실까? 5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저를 소외시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며칠 후에 저는 용기를 내서 한인회 댄스 강습이 어디서 하는지 알아봤어요. 마이애미에 한인회가 몇 개 있는데 남편이 다니시는 곳은 코럴 게이블스 쪽에 있는 한인회였어요. 목요일 저녁에 제가 그냥 가봤어요. 남편한테는 말 안 하고요. 한인회 건물에 도착해서 주차장을 둘러봤는데 남편 차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댄스 강습을 한다는 홀에는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건물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1층 카페테리아 뿐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슬쩍 들여다봤더니 나이 든 분들 열댓 명이 앉아서 수다 떨고 계시더라고요. 남편도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 옆에 여자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가깝게요. 그분이 남편 팔을 살짝 잡으면서 뭔가 말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댄스 강습은 없었어요.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수다 떨고 술 마시는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어요. 평상시처럼 어떠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오늘은 특히 어려운 동작을 배워서 힘들었어 하시더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댄스는 없었거든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어제 한인회에서 댄스 강습하는 거 구경 갔다가 못 봤어요. 혹시 장소가 바뀌었나요? 하고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갔다고? 왜? 그냥 궁금해서요. 저도 한번 배워볼까 하고 했더니 어제는 강사가 안 와서 그냥 수다만 떨었어. 다음에 미리 말하고 와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외출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적어보고 옷차림도 유심히 보고 들어오시는 시간도 체크했어요. 패턴이 있더라고요.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은 꼭 나가시고 그중에서도 특히 토요일에는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나가시더라고요. 어느 토요일이었는데 남편이 나가신 후에 빨래를 하려고 세탁 바구니를 뒤지다가 남편 셔츠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했어요. 염색한 머리카락이었어요. 갈색으로 염색한 긴 머리카락이요. 저는 머리가 짧고 염색도 안 하거든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그 머리카락을 보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향수, 새 옷, 핸드폰, 밀착, 거짓말, 그리고 이 머리카락까지. 하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75살에 무슨 바람이냐.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며칠 후 토요일에 남편이 나가신 다음 저도 한인회로 갔어요. 이번에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남편이 도착하시고 얼마 후에 여자분이 오셨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꾸미고 오셨더라고요.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요. 그분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확신이 서더라고요. 남편을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 남편을 그런 눈으로 바라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이 나이에 이혼을 해야 할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남편과 대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바로 추궁하지는 않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마이애미 온 지 3년인데 어때요? 적응 잘 되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그럼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잘 온 것 같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한국이 그리워요. 친구들도 보고 싶고 했더니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 사귀면 되지. 나도 한인회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분들이요? 하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글쎄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나하고 비슷한 또래들도 있고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자분들도 계세요? 했더니 뭐 부부들도 있고 혼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하시면서 화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 대화로 확신이 더 들었어요. 뭔가 숨기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평소 같으면 누구누구 있고 어떤 사람이고 하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날은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에 왔어요. 남편이 샤워하시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안 받았을 텐데 그날따라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영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리길래 남편한테 전화 왔어요 하고 말했더니 급하게 나오시면서 받으시더라고요. 여보세요? 하시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좀 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아, 지금 못해. 나중에 전화할게 하시고 끊으시더라고요. 누구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한인회 사람 하시더라고요. 영자씨요? 했더니 어떻게 알았어? 하시면서 당황하시더라고요. 화면에 이름이 나왔어요 했더니 아 그래? 한인회에서 내일 모임 있다고 연락한 거야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남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말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사실은 제가 남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분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진짜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대화다운 대화를 안 해왔어요. 밥 먹어요? 어디 가세요? 언제 와요? 이런 필요한 말들만 주고받았지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마이애미 와서도 마찬가지였고요. 혹시나 해서 남편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생일이었어요. 메시지를 봤더니 영자라는 분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기분이 좋았어요.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한 기분 들어봐요. 다음에는 좀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나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완전히 연인 사이의 대화였어요. 그 문자들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75살에 저런 로맨틱한 문자를 주고받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는 50년을 살면서도 해본 적 없는 달콤한 말들을 다른 여자한테 하고 계셨던 거죠. 문자를 더 올라가서 봤더니 시작은 6개월 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반가웠습니다. 이런 정중한 인사말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오늘 뵙고 싶어요, 목소리가 듣고 싶네요. 이런 식으로 발전한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이 그 여자분을 자기야라고 부르는 문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5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애칭을 써본 적이 없으시면서 말이에요. 자기야, 오늘 하루 어땠어요? 자기야, 내일 뭐해요? 이런 문자들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 찾아보니까 사진도 있었어요. 둘이 찍은 사진들이요.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도 있고 해변에서 찍은 것도 있고 심지어 손잡고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남편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구나. 남편이 그 여자분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여자분도 남편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문자 내용을 보면 서로에게 진심이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오셨을 때 평상시와 똑같이 대했어요. 어서 와세요. 저녁 드시겠어요? 하고요. 남편도 평상시처럼 응, 고마워하시고 손 씻으러 가시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어떻게 추궁해요? 이 나이에 싸우고 이혼하고 그럴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살기에는 너무 속상하고요. 무엇보다 제일 힘들었던 건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나는 50년 동안 뭘 했나?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서 찾는 그런 즐거움을 나는 왜 줄 수 없었나? 내가 너무 재미없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저희 부부는 정말 오랫동안 의례적으로만 살아왔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같이 사는 관계였어요. 남편이 직장 다닐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퇴직하고 나서 둘만 남으니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마이애미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저는 한국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살려고 했어요. 남편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가지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TV 보고 요리하고 그러고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밖에서 활기찬 여자분을 만나게 된 거겠죠. 그 영자라는 분은 아마 남편 말을 잘 들어주시고 함께 있으면 즐거우시고 남편을 필요로 해주시는 분일 거예요. 저는 50년 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나 봐요. 2주 정도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과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전에 남편이 신문 보고 계실 때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했어요. 무슨 이야기? 하시길래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혹시 다른 분 만나고 계세요? 했어요. 남편이 신문에서 고개를 들더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시더라고요. 요즘 행동이 많이 바뀌셨잖아요. 옷차림도 그렇고 외출도 많이 하시고 했더니 그게 뭐 이상해? 여기 와서 사람들도 사귀고 취미도 생기고 좋은 일 아냐? 하시더라고요. 영자씨요 했더니 남편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영자씨가 뭐? 핸드폰에서 봤어요. 문자들도 보고 사진들도 봤어요 했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변명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언제부터요? 했더니 한인회에서 처음 만난 게 6개월 전이고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건 3개월 전부터야 하시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어. 그냥 오랜만에 누군가가 날 필요로 해주는 기분이었어. 너하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왔잖아. 대화도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정말 오래전부터 서로에게 무관심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했더니 남편이 모르겠어. 너도 힘들겠지만 나도 고민이야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좋아하세요? 했더니 응 하시더라고요. 주저없이 대답하시더라고요. 그 대답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확실해진 거죠. 이건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진짜 감정이구나. 남편이 그분을 진심으로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서운하고 화나지만 이해도 돼요. 우리가 서로에게 소홀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기는 아쉬워요 했어요. 남편이 나도 그래서 고민이야. 영자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5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세월을 어떻게 무시해?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거기서 대화를 끝냈어요. 둘 다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서로 속마음은 털어놓았어요. 며칠 후에 저는 영자 씨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한인회에 전화해서 영자 씨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호 씨 아내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했더니 전화 넘어가 조용해지더라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다음 날 오후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영자 씨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품이 있는 분이셨어요. 67세라고 하시는데 정말 젊어 보이셨어요. 머리도 예쁘게 하시고 옷차림도 단정하시고요. 죄송합니다 하시는 게 첫 마디였어요.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했더니 놀라시더라고요. 화내실 줄 알았는데. 화낼 일이 아니에요. 사실 저희 부부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했어요. 영자 씨가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남편을 10년 전에 암으로 잃으시고 혼자 살다가 7년 전에 마이애미로 이주하셨대요. 아들이 여기 있어서요. 한국에서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는데 여기 와서도 언어 문제 때문에 더 고립감을 느끼셨대요. 한인회에서 성호 씨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시더라고요. 성호 씨도 외로워 보이셨어요.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남편의 외로움을 몰라봤구나. 남편도 퇴직하고 나서 갈 곳 없고 할 일 없어서 답답하셨을 텐데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쉬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만 했죠. 제가 성호 씨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모르는 게 많으니까 물어보고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영자 씨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외로운 사람이었고 저희 남편도 외로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서로 끌린 거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했더니 잘 모르겠어요. 성호 씨가 50년 살아온 가정을 포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걸 바라지는 않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날 영자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을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정말 복잡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다시 이야기했어요. 영자 씨 만나고 왔어요 했더니 놀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왜 그분을 좋아하는지도 이해가 돼요 했어요. 나는 이혼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대로 살 수도 없어요. 뭔가 바뀌어야 해요 했더니 남편이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일단 영자 씨와는 정리하세요. 50년 부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자 씨를 위해서라도요. 그분도 이런 애매한 관계 계속하시면 힘들 거예요 했어요. 남편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알겠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새롭게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정말 의례적으로만 살았잖아요. 이제라도 진짜 부부가 되어봐요 했어요. 무슨 뜻이야? 서로에게 관심 갖고 대화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도 찾아보고요 했어요. 남편이 할 수 있을까? 하시더라고요. 해봐야죠. 안 해보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저희는 정말 새롭게 시작했어요. 남편이 영자 씨와 만나는 걸 정리하시고 저는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도 늘어가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도 찾게 됐어요. 한인회 말고 다른 곳에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봤어요. 영어 배우는 클래스도 같이 다니고 요가도 배우고 주말에는 마이애미 여기저기 구경도 다녔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데이트하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가끔 남편이 멍하니 있으실 때 보면 영자 씨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가끔 의심하게 되고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기는 아까웠거든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부부는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요.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대화도 늘었고 서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도 많고요. 남편도 예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가끔 영자 씨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지내실까? 다른 좋은 분 만나셨을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저희 때문에 상처 받으셨을 텐데요. 남편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가끔 후회돼요. 영자 씨 포기한 거? 했더니 가끔은.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5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세월이 의미 없지는 않을 거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상처받았고 배신감도 느꼈지만 그래도 이번 일로 우리 부부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된 셈이죠. 마이애미에서의 생활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영어는 아직도 어렵지만 남편과 함께 배우니까 재미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요.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바람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저희는 계속 의례적으로만 살았을 거예요.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로 남은 인생을 보냈을 거고요. 이제는 남편과 진짜 대화를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건강은 어떤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진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가끔 젊은 부부들 보면 부러워요. 저희도 젊었을 때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70대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예요. 남편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함께 살지 모르잖아요. 남은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부는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함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봐야 해요.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무조건 포기할 게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해요.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저희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